오늘은 직접 밖에 나가서 찍은 촬영 소스를 가지고 영상에서 노출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역광인 상황에서 인물을 촬영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인물의 노출을 맞추면 배경이 하얗게 날아가겠죠. 그리고 배경에 노출을 맞추게 되면 인물이 까맣게 실루엣으로 표현이 됩니다. 노출은 결국 말 그대로 어느 부분을 선택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노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과는 다르게 영상에서는 노출을 설정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에 담겨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주광, 대낮 야외인 상황에서 감도는 제 카메라 알파 6300 기준 최저 감도인 100으로 했고 픽처 프로파일은 아예 꺼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4K 100mbps 슈퍼 35mm 모드 23.976 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조리개 16 셔터 스피드 50분의 1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조리개 4 800분의 1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감도는 이미지의 품질, 조리개는 이미지의 심도, 셔터는 모션 블러에 영향을 준다고 제가 옛날에 촬영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넓게 잡힌 사이즈의 화면에서는 셔터와 조리개의 영향이 크지가 않습니다. 저기 있는 분수대 쪽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모션 블러 차이가 있지만 워낙에 화면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뚜러져라 쳐다보지 않는 이상 분간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이렇게 대상에 다가가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조리개와 셔터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조리개 4 셔터 스피드 800분의 1로 촬영이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물줄기가 약간 뚝뚝 끊기는 것처럼 촬영이 되었죠.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은 조리개를 최대한 쪼았고 셔터 스피드는 50분의 1로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물줄기에 모션 블러가 추가가 됐고 앞서 촬영된 이미지보다는 제 육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돌아다니다가 더 좋은 예제를 찾았는데 이 이미지들도 똑같은 노출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조리개 4 셔터 스피드 800분의 1 물방울 하나하나가 쏟아지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다음 이미지는 조리개 16 셔터 스피드 50분의 1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프레임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48분의 1초와 근사값인 50분의 1초로 촬영이 된 겁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여기도 좋은 예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는 조리개 2.8에 셔터 800분의 1입니다. 대상과 조금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조리개에 의한 심도 차이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심도 차이와 모션 블러의 차이를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다음 이미지는 조리개 11 셔터 50분의 1초입니다. 포커스는 같은 부분에 두고 있었는데 조리개를 쪼음으로써 앞에 있는 근경부터 뒤에 있는 원경까지 모두 포커스가 맞는 것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다음 이미지는 조리개 둘팔에 셔터 1250분의 1입니다. 어느 정도 표지판에 다가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아파트와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심도가 표현이 되었죠. 자, 조리개 14에 셔터 50분의 1초입니다. 이제 조리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심도의 영역이 전혀 사라졌죠. 하지만 화면에 움직이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모션 블러의 차이는 전혀 없죠. 이거는 버려진 커피잔을 찍어봤는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리개 16에 셔터 스피드 50분의 1인데 심도 표현이 꽤나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는 조리개를 개방만 한다고 해가지고 심도 표현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그리고 망원 렌즈를 사용할수록 심도 표현에 유리해집니다. 자, 다음 이미지 조리개 둘팔의 셔터 스피드 2000분의 1입니다. 이것도 앞선 예제와 같이 움직이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의 차이가 육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리개로 인한 심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클립들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조리개 둘팔의 3200분의 1 심도 표현이 잘 된 이유는 제가 자전거와 가까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조리개 16에 160분의 1입니다. 아까 촬영한 커피잔보다는 이 자전거 안장들과 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심도가 깊어졌죠. 이제 해가 많이 강해져 가지고 셔터를 50분의 1까지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 조리개 16에 셔터 125분의 1입니다. 조리개를 쪼았으니까 심도는 깊어졌고 앞뒤의 공간감이 전혀 사라졌죠. 자, 조리개 둘팔에 셔터 4000분의 1입니다. 셔터를 이렇게까지 높여서 촬영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역시 화면에 움직이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모션 블러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커피잔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조리개 11에 셔터 50분의 1입니다. 아까 11 이상만 쪼였어도 화면이 굉장히 깊어 보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대상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심도 표현이 유리해진 겁니다. 다음 이미지는 조리개 2.8에 800분의 1입니다. 촬영된 대상과 카메라가 가까이 있고 조리개를 열었기 때문에 이제 압도적으로 심도 표현에 유리해졌죠. 자, 여기서부터는 셔터 스피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챌 수 있는 클립들인데요. 일단 클립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가까이 지나가는 물체가 휘어 보이는 현상은 알파 6300 롤링 셔터, 전자식 셔터의 고질병입니다.
이거는 제외하고 이미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봐도 이미지가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죠. 근데 이걸 동영상으로 표현이 됐을 때 굉장히 이질감을 줍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판단하고 기록하는 기준은 대부분 우리의 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물체들을 보았을 때 한 장 한 장의 살아있는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션 블러가 담긴 이미지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조리개를 최대한 쪼고 셔터 스피드를 200분의 1까지 낮췄습니다. 200분의 1 아래로 떨어뜨리지 못한 거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은 아까 4000분의 1로 찍힌 이미지들보다는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모션 블러들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려면은 50분의 1로 가려면은 어떠한 장치들이 필요할까? 어떠한 게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선택권은 ND 필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변 ND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ND 필터는 보통 야외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현장에서 무조건 사용하는 필터입니다. 이렇게 컨슈머용 ND 필터가 색이 이렇게 바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 이거는 돈의 문제일 뿐이고요. 어쨌든 지금 빛을 차단을 해서 조리개는 개방을 하고 셔터 스피드는 24프레임 기준 정석으로 알려져 있는 50분의 1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도 조리개 둘팔에 셔터 50분의 1초 모션 블러가 자연스럽게 묻어나 있죠. 자, 이건 ND 필터를 빼고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만으로 노출을 조절해 보았습니다. 조리개는 둘팔, 셔터는 1600분의 1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모션 블러의 문제도 있지만 버스에 떠 있는 LED 표지판을 한번 보세요. 흔히 사용하는 저런 조명 기기들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르게 깜빡거리면서 빛을 형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촬영 현장에서 사용되는 조명들은 그렇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이제 현실 속 우리가 직접 사는 환경에서는 조명 기기들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빛을 형성을 하는데 그 빛이 깜빡거리는 속도보다 이제 셔터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 깜빡거리는 게 카메라에 들어오는 거겠죠. 조리개를 쪼고 셔터를 최대한으로 낮췄습니다. 이제 버스 전광판에 나타났었던 그런 깜빡깜빡거리는 빛들이 다 사라졌죠. 자, 이거는 모션 블러와 심도 표현 모두 한번 다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조리개 둘팔에 셔터 2000분의 1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봐도 전혀 모션 블러가 없죠. 포커스는 앞에 지나가는 차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풀숲이나 뒤에 있는 건물이 심도의 기준에 있어서 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이미지는 조리개를 16으로 두고 셔터 스피드를 80분의 1초로 놨습니다. 포커스를 그대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심도가 깊어져 가지고 맞는 영역이 많아졌죠. 그리고 지나가는 차들에 대한 모션 블러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조리개는 열고 싶고 셔터는 낮추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죠? 이 가변 ND 필터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조리개는 둘팔, 셔터 스피드는 50분의 1초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조리개와 셔터를 건드려서 모션 블러의 차이와 심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본 겁니다. 제가 최대한 똑같이 동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팔을 움직이는 거를 보시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랑 굉장히 다르죠. 그 다음에는 조리개를 닫았고 셔터 스피드는 200분의 1초로 제가 생각하는 적정 노출 기준에서 최대한으로 맞춰놨습니다. 이제 블러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앞에서 촬영한 이미지보다는 조리개를 닫았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부분도 모두 심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야, 배경 차이도 보이시죠? 자, 다음에는 앞선 순서와 똑같이 가변 ND를 끼고 조리개를 개방,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50분의 1초로 놨습니다. 화면 안에 움직이는 대상에 대한 모션 블러도 있지만 카메라가 움직여서 나타나는 카메라 블러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오버해가지고 좌우로 흔들어 봤는데 이제 ND 필터를 낀 상태로 50분의 1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모션 블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음 이미지는 ND 필터를 빼고 같은 조리개 값에 셔터 스피드만 3200분의 1로 높였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모션 블러가 전혀 없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조금 의아하고 궁금한 게 생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걸 것 같아요. 가변 ND를 꼈는데 색이 너무 많이 돈다. 저거 쓸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대낮에 이제 빛이 충분한 상황에서 대낮에 촬영을 할 때에는 모든 컷들이 이 필터를 낀 상태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색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으로 다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필터를 뺐다 꼈다 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일들이 많아지겠죠.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이 영상은 카메라에서 빛을 조절하는 도구, ND 필터, 감도, 조리개, 셔터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내가 내 상황에서 어떠한 설정값을 가지고 가는 게
나에게 가장 베스트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키포인트들은 조리개를 조이고 연다고 해가지고 심도가 얕아지는 게 아니라 렌즈를 무엇을 쓰느냐, 대상과 촬영자의 거리가 어느 정도 갭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영향이 엄청 크다는 것, 그리고 화면에 움직이는 대상이 없다면 셔터 스피드를 올려 찍어도 누구도 알아챌 수 없다는 것, 그거 두 개가 오늘의 영상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리개 둘 50분의 1